네, 또 혹시 모르니까 오늘 것도 녹화는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거래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매출 전표가 있고요. 매출거래처의 직원과 식사를 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고 우리 회사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계를 먼저 써볼까요?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박정은 님이 차변, 대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기 차변이 32만 원인데 뭘까요? 접대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접대비 32만 원 되겠고요. 대변은 무엇일까요? 대변은 카드로 식당에서 지출했어요? 네, 카드인데. 카드 대금 이런 거 아닐까요? 계정 과목으로는요? 계정 과목은 자, 매입에 해당이 되는데 상품 외의 것을 매입한 겁니다. 미지급금? 그렇죠. 미지급금. 그래서 요거는 차변은 접대비 32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32만 원이 되는데요.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 요 거래처가 황금오리가 아니고 국민카드라는 거예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황금오리가 아니고 국민카드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의 날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반 전표 5월 3일자 입력할까요? 5월 3일. 3번이 차변입니다. 차변의 접대비 813번. 자, 거래처는 황금오리에서 황금오리 혹시 거래처 코드 있나? 황금. 없죠? 여기다가 그냥 타자 하겠습니다. 황금오리. 적요 거래처를 법인카드로 접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카드가 개인 카드를 썼는지 법인 카드를 썼는지는 뭐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번 쓰겠습니다. 법인카드 썼다. 네, 금액은 얼마예요? 32만 원. 대변. 미지급금이죠. 미지. 253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황금오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국민카드 99601 국민카드사 적요. 네,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어요. 엔터로 지나가면 돼요. 대변에 32만 원. 그렇습니다. 네. 거래처 직원 접대를 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 와서 전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벌써 5월 말일이 됐네요. 5월 말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어요. 32만 원. 이걸 보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5월 카드 사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결제되었다. 자,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본 씨, 차변이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 그렇죠. 차변이 미지급금이 되죠.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고요. 금액은 32만 원입니다. 자, 이본 씨, 대변은 뭐죠?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입니다. 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수행해 볼까요? 자, 5월 30일입니다. 통장의 거래 일자를 보시고 5월 30일로 날짜 입력하신 다음에 3번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적요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1번 금액은 32만 원 4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에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국민은행입니다. 여기는 98001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 거래처예요. 4번 적요가 딱 맞네요.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대변금액 32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수행 결과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했고요. 접대비는 황금오리, 미지급금은 국민카드, 신용카드 개인이라고 했군요. 우리는 그냥 법인으로 했는데 뭐 개인 건지 법인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자, 5월 30일 네, 카드대금이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죠.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 사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네, 전표 결과 이렇게 봤습니다. 수행 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의 찾으신 금액은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하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은 보통예금 차변에 기입한다. 카드 거래 채권 채무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입력해라. 네. 카드 거래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된다 이거예요. 카드사. 그거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47페이지 자금 관리에서 가장 복잡한 건 어음 관리입니다. 자, 우리 어음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다 이미 배웠죠.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이것을 받으러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상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를 우리는 받으러음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우리가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하고 있죠. 다음에 수표를 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죠.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자기압 수표는요. 받을 때나 지급할 때나 무조건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좌 수표는 어떻게 다르냐?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이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예,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하는 예금이죠. 네, 회계 처리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표용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왼쪽 것이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네요. 오른쪽 것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당좌 수표죠. 타인으로부터 받았으면 이 두 개 다 현금이에요. 자, 어음수표 관련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으러움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보관시 차변에 받으러움. 그리고 결제, 만기가 되면 대변에 받으러움. 부도가 나도 대변에 받으러움. 배서 양도할 때도 대변에 받으러움. 할인할 때도 대변에 받으러움. 할인할 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결제할 때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네, 이 뭐 분계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 받으러움 공부 때 했었기 때문에 뒤에서 실습하면 기억이 떠올라야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지급어음 관련 회계 보겠습니다. 어음을 수령할 때는 분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령에 대한 어음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어음을 등록하는 것만 하고 분계는 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다.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또는 외상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다. 역시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변의 지급어음.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급어음에 관한 회계 처리도 우리가 부채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표 관련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자기압 수표를 누구한테 받았든 간에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를 누구한테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그런데 당좌 수표를 볼까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현금, 차변. 그런데 당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지급했다? 당사 발행한 것은 현금이 절대 아닙니다. 당사라는 건 어디예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언제나 당좌예금이에요. 개념 과목이. 여러분 당좌 수표에서 주의해야 될 게 타인이 발행한 것은 현금이에요. 언제나 현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언제나 당좌예금이에요. 개념 과목이. 그것만 잊지 마세요. 이 당좌 수표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틀렸느냐? 당좌 수표가 어떤 때는 현금이고 어떤 때는 당좌예금. 이것 때문에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떤 때 현금이라고요? 타인이 발행한 것은 언제나 현금. 받을 때도 현금, 그 당좌 수표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지급할 때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 그런데 우리 회사가 발행인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발행했어요. 그거는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언제나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예금, 그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왔어요. 받았어.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관련 내용 조회하는 거, 조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조회하는 문제 나오면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해요? 은행에다 신고해야죠. 내가 수표가 국민은행 수표였다. 그럼 국민은행에 분실 신고하고요. 어음도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어음을 우리가 분실했다. 그러면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면은 사고어음 또는 사고 수표로 처리를 해서 지급을 중단시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험 출제가 나올 것은 없어요. 다음은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격리 일부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회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금과 관련된 하루의 거래 내역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조회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수행 내용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어음을 받았다. 내용을 볼까요?
6월 5일 날 매출거래처 샤방샤방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점이 발행한 전자수표를 수령하였다. 여러분, 동점 하면은 앞에 있는 회사 거래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점. 그리고 당점 하면은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점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이 뭘까요?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을 어음이죠. 누가 발행한 거예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샤방. 금액은 5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 써보겠습니다. 왜 받았어요? 상품을 매출하고 받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세연 씨, 대변은 뭐가 될까요? 상품 매출이요. 그렇습니다.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분계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받으러움 샤방샤방 대변의 상품 매출. 자, 그러면 수행 내용 2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해본 적 있죠? 자, 발행일이 거래 날짜예요. 자, 6월 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6월 5일로 바꾸십시오. 6월 5일 입력하시고 3번은 차변이죠. 받으러움 110번입니다. 거래처 샤방 샤방이 없나? 자, 제가 제가 맞춤법이 틀렸군요. 샤방 4의 아야 1002번에 있습니다. 적요는 말이죠. 상품 매출 시 어음 수치라는 적요를 쓰면 딱 맞는 거죠. 2번. 차변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엔터 하시면 줄 바꿉니다. 줄 바꿔주면 4번 대변을 입력하시고 4번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으로 검색하면 401번. 401번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의 거래처는 뭐 엔터로 샤방샤방 복사하고 가도 좋고요. 적요에서는 엔터로 위에 있는 상품 매출 시 어음 수치 엔터로 복사하고 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변에 500만 원. 여기서 받을 어음의 차변에 이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요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은 끝났습니다. 자금 관리를 수행해야 되죠. 자금 관리는 받을 어음이 입력된 줄 어딘가를 클릭하죠. 받을 어음이 입력된 줄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딘가를 한번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 놓고 F3, F3을 누르죠. F3을 누르시면 아래에 받을 어음 관리가 나오는데 오늘 어음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몽땅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어음 상태는 보관이 맞습니다. 엔터. 약속 어음이냐 전자어음이냐. 자, 전자어음이라고 타이틀에 되어 있죠. 전자어음은 6번이죠. 그래서 여기를 6으로 바꿔주세요. 자, 6으로 바꾸고 나서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어음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어음 번호 입력하실 때는 앞에 세 자리 먼저 입력하시고 가운데 8자리 날짜니까 2021-0605 날짜 8자리 입력하시고 1, 2, 3, 4, 5, 6, 7, 8, 9 1년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치 구분은 자수예요. 엔터. 발행일은 어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 맞으니까 엔터. 만기일은
여러분 어음 사전에서 만기일이 어딘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지급기일. 그래서 만기일은 2022년 0105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기일 다음에 어디로 갔죠? 지급은행. 지급은행에서 F2 누르셔가지고 지급지예요. 지급지. 네, 지급지는 국민은행이죠. 100번 국민은행 하시고 엔터. 지점. 네, 지점은 용산지점이죠. 여기 지점에다가 용산지점 하고 엔터 하시면 끝납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죠? 보관 확인하시고 6번 전자 어음번호 입력하시고 자수해서 그냥 지나가고 발행일 확인하고 만기일 새로 입력해야 되고 지급은행 국민은행 해줬고 지점 입력하고 엔터하면 여기에 적요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어음을 받았을 때 밑에 자금 관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입력할 내용이.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음의 발행. 자, 6월 15일 여인나라에서 상품을 1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예. 자, 여인나라에서 상품을 1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했고요.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네.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누가 한번 써볼까요? 김민지 씨. 차별은 무엇일까요? 김민지 씨. 보통예금 2천만 원이요. 네? 지금 잠깐만요. 6월 아, 이거- 뒤에 거 있어. 그 상품 150만 원이요. 예. 상품 150이죠? 네, 네. 차별에 상품 150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이 무엇일까요? 어음을 발행했어요. 지급어음 그렇죠? 예. 150. 네.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여인나라. 예. 지급어음의 거래처 여인나라 코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거래는 차변의 상품 15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여인나라 150만 원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우리 써봤고요. 수행 2번에 보면 전자어음을 등록을 하라. 등록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수령일, 어음을 발행한 날 수령했다는 거예요. 수령일과 어느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왔느냐, 몇 매를 받아왔느냐,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어음 등록 우리가 앞에서 해본 적이 한 번 있었죠? 오늘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어음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전표 입력에 여기에 어음 등록 단추가 있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수령일 천천히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수령일은 2021-0615 수령일에 어떤 날짜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엔터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자, 어음의 종류 잘 보세요. 전자음이죠. 4번으로 바꾸세요. 자, 커서가 금융기관에 왔죠. 국민은행 확인. 국민은행에서 수령했죠. 자, 어음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어음 번호가 약속 어음 같으면은 문자로 되어 있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앞칸에다 문자로 된 번호 넣고 뒷칸에다 숫자로 된 번호를 입력했는데 이건 전자어음이잖아요. 전자어음은 숫자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다가만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 딱 클릭하고 004 2021 0615 1, 2, 3, 4, 5, 6, 7, 8, 9 또박또박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7번 매수로 오죠? 매수는 한매죠? 한매. 1.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등록을 눌러서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할 것은 아니죠. 아니요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행 3번은 전표 입력과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세요. 이제 전표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할 겁니다. 아까 분개한 것을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날짜를 6월 15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발행일 날짜. 자, 전표 날짜 6월 15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이죠. 상품 146번 상품입니다. 자, 상품의 거래처 코드로 걸 것은 없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어디다 팔았냐? 여인나라라고 써줄까요? 적요는 상품을 팔았죠? 상품을 팔았어요. 적요 아니 매입한 거죠. 미안합니다. 예, 상품을 어음으로 매입했죠? 3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상품 어음 매입. 금액은 150만 원이죠? 자, 대변 쓰겠습니다. 4번 대변. 대변엔 뭐예요? 네, 지급어음이죠? 252번입니다. 지급어음.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코드란에다 여인나라 1003번. 적요는요. 네,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5번 적요 써도 되고요. 그냥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변 금액 1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분계 잘 됐죠?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코드로 넣는가 확인하시고 금액을 차변 대변 똑같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줄에 어딘가를 클릭하시라고 그랬죠. F3을 눌러요. 그럼 밑에 지급어음 관리 창이 뜨고요. 대변의 지급어음이기 때문에 발행 아니고는 대변의 지급어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어서 바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어음 번호 몇 번이냐? 아까 어음 등록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F2 누르세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음 번호 다 하나밖에 없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서 다음 칸으로 가는데 발행일로 뛰어갔습니다. 발행일은 6월 15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한번 더 칩니다. 만기일로 넘어갔죠?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어음 사진에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라고 그랬죠. 2022-0115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엔터하면 끝납니다. 여기 적요가 딱 바뀌어져 있죠? 아까 그러니까 지급어음, 받으러음 이런 적요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금 관리하면 어차피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점은 안 해도 괜찮나요? 아, 예. 지점 입력을 안 받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음 관련 거래 2개 해봤는데요. 세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15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가 복잡해요. 입력할 것들이 많아서. 자, 어음의 만기 도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기의 명승 뷰티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그러니까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받을 어음이죠. 지급기일에 만기 추심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 돈이 만기가 되어서 돈이 입금되었다. 자, 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이 뭘까요? 보통 예금이요. 그렇습니다. 차변이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2천만 원 있고요. 자, 대변은 뭘까요? 받으러음. 네, 받으러음입니다. 대변의 받으러음이고요.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명승뷰티가 되는 겁니다. 명승.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 2천만 원, 대변의 받으러움 명승 2천만 원.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수행하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뭐예요? 발행일, 이 날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기가 된 거잖아요. 예, 만기가 된 거니까 거래 날짜는 이 날짜죠. 지급기. 예, 이 날짜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월 28일로 날짜 바꾸세요. 6월 28일입니다. 3번 차변에 돈이 들어왔죠.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 98001, 적요는 받으러움 추심 보통예입이라는 2번 적요 적당합니다. 받으러움 추심 보통예입. 차변 금액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엔터하면 줄 바뀌죠. 4 하면 대변이죠. 대변의 110번 받으러움이 감소하는 거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3일 아니 명승뷰티가 됩니다. 명승뷰티가 거래처예요. 자, 어음의 적용은요, 밑에 자금 관리하면 바꿔지기 때문에 그냥 엔터로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대변에 2천만 원 입력합니다. 네. 자, 전표 입력은 됐는데 자금 관리 아직 안 했죠? 받으러움 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 그럼 밑에 받으러움 관리 창이 받으러움 관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할인했어요. 만기예요.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는 4번. 그래서 여기 어음 상태를 4. 자, 만기 때 어음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받으러움 현황에서 찾으면 돼요. F3, F2 또는 더블 클릭 하면은 여기 6월 28일 날 만기가 되는 어음을 딱 찾아줍니다. 선택.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밑에 거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만기가 가장 자금 관리하는데 간단합니다. 끝. 엔터하면 끝나요. 자, 다음은 이제 어음 관련 거래 우리 3건을 입력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봤죠. 만기도 해봤고 어음 발행도 해봤고 어음 등록도 해봤고 어음을 받을 어음을 수취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음 관리 대장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어음 관리 대장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네, 자, 손으로 결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쇄 메뉴로 한번 인쇄되는 모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작성을 해라 이거예요. 잔액으로. 자, 어디에 가느냐면요. 자금관리라는 전체 메뉴에 가셔서 자금관리, 금융자금관리 이쪽에 가셔서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요 장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가면 거래처별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래처별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 구분은 잔액이라고 그랬죠? 예, 잔액을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잔액 그대로 두시고 자 6월 30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뒤에 날짜를 6월 30일로 입력하세요. 2021년 6월 30일 거래처는 거래처별이니까 모두 봐야 되겠죠?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으로 나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명승뷰티에 2천만 원짜리 전기 2월이 있었지만 엊그제 만기가 되어가지고 대변에 2천만 원 잔액은 없어졌습니다. 샤방샤방은 금년에 차변에 어음을 50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잔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으러움의 잔액은 500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해야 되겠죠. 자,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니라면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인수해 클릭하겠습니다. 인수해. 이렇게 인수해. 받으러움 현황 거래처 잔액 해가지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잔액이 보이죠? 샤방샤방이 500만 원. 여기다가 결제 받으면 돼요. 이 결제란을 바꿀 때는 어디서 바꾸는지 아시죠? 이 결제란 설정에 가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결제란을 구성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자, 실제 인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 받으면 된다. 네. 닫을까요? 네, 닫기 해서 닫아봤습니다. 자,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로 지급어음 현황을 작성해라. 이번에는 조회 구문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급어음 현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보시면 받으러움 현황 바로 밑에가 지급어음 현황이에요. 클릭하시고 거래처별이니까 거래처별 탭으로 갑니다. 조회 구분을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잔액으로 하지 않고 내용으로 여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여기 클릭해서 처음부터 끝으로 엔터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여인나라 한 건밖에 없어요. 150만 원짜리 발행한 거. 이걸 인쇄해서 결제받겠다 그러면 이 인쇄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받으러온 현황과 마찬가지로 그 내역 지급어음 현황에 대한 내역을 결제받으시면 되는데 결제란이 안 보인다. 결제란 설정, 결제란 인쇄해가지고 이걸 이용하시고 결제란의 위치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고요. 결제란을 등록 눌러서 여기 담당 과장 부장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결제 칸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 설명한 바가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닫겠습니다. 자, 수행 3번은 어음 직계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수불장을 수행하라 이겁니다. 어음 직계표는요. 은행에서 어음을 몇 장 받아왔고 발행을 몇 장 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음 직계표 클릭했습니다. 자, 구분이 수불장이죠. 예, 수불장 그대로 두시고 금융기관에서는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이 되고요. 어음책 수령일도 엔터 치면 1년치 모두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음 등록 딱 한 장 했잖아요. 네, 국민은행에서 한 장 받아온 거 그거 보일 거예요. 구분은 발행으로 돼 있어요. 150만 원짜리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령은 한 매, 그런데 발행 한 매, 예, 결제된 건 없고 미발행이 0매, 지금 비어있는 어음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음 수불장, 어음 집계표에서 작성할 수가 있다. 조회할 수가 있다. 어음 등록한 거 전부가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메뉴들을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있고요. 많이 친숙해졌을 겁니다. 다음은 일일자금 명세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서 여기 있죠? 자금관리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6월 28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으려고 한대요. 네. 자,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 들어오셨으면 여기를 6월 28일로 날짜를 고쳐보세요. 6월 28일. 지급 항목 전체, 일일거래 구분 전체 엔터로 전체 치시면 꽤 복잡하죠? 자, 맨 위에서부터 하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일거래 6월 28일 날 있었던 거래의 계정 과목입니다. 자, 먼저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차변이었대요. 그럼 뭐예요? 보통예금이 2천만 원 입금됐다. 또 받으러온 거래가 있었는데 대변이래요. 받으러옴이 대변에 갔으니까 만기가 되었거나 받으러옴 대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만기, 배서양도, 부도, 네, 할인, 이게 전부 다 대변에 받으러오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어음이 만기돼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예요. 두 개가 짝이에요, 짝. 자, 그래서 당일날에 변화가 있는 건 보통예금하고 받으러움만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전일현금과 당일현금이 똑같고, 그런데 보통예금은 전일 잔액이 2,125만 5천 원인데 여기 당일 잔액은 4,125만 5천 원, 2천만 원이 증가했죠?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보통예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이러한 현금까지 이러한 자금 관련 계정 과목의 전일과 당일의 증가나 감소, 이런 것 등을 계정 과목별로 쭉 보여주는 그러한 장부를 우리가 일일자금 명세 아니면 격리일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인쇄 단추 누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쇄 버전으로 바꾸시는데, 여기 밑에 가로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끝까지 다 보이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한 결제란이 필요할 테니까 결제란도 인쇄하시고 결제란의 내용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 결과부터 한번 수행 결과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25분이네요. 자, 여러분 5분이면 되겠죠? 35분. 네,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